네,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예, 또 뉴스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SBS 뉴스인데요. 유동성 파티가 가을에 끝난다. 왜 그 뉴스가 나온지 이제 익히 짐작하시겠죠? 하는 이주열 총재께서 올해 금리 뭐 최소 두 번 올린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됐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 뉴스 나온 거 이외에 제가 좀 덧붙일 말씀, 뭐 그전에도 몇 번 언급은 했던 건데, 오늘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2030이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여러분께 분석한 글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영상을 안 만들어 놨었네. 지금 보시는 배경은 제 모니터 배경 화면이에요. 네, 이겁니다. 자, 제목 SBS 뉴스인데, 유동성 파티는 끝, 거래 비중 40%의 패닉 바잉 영끌동 2030 어쩌나. 그리고 요 배경에 있는 뉴스 화면은 지금 건 아니고 작년에 30대가 진짜 패닉 바잉 할 때의 뉴스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래프 하나를 볼 거니까.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SBS 뉴스예요. 유동성 파티 올가을 끝, 영끌 비투 2030 부채 관리 비상. 그러면서 이제 잠깐 밑에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악 수준인가 보네요. SBS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입니다. 몇 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간단히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요 파란색은 죄송합니다. 2006년 이후 국토부에서 발표한 여기 써있잖아요. 서울 매매 실거래 실질 가격 지수 로그 차트면서 국토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해서 지수화시킨 거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돼서 최근까지, 근데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1월, 2월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기울기가 엄청 약해졌어요. 실거래 계약 지금 호가는 엄청 높은데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1억 호가를 뭐 3억 올려 1억 올려 막 그러지만 실제 거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야금야금 기존의 기울기 중에 가장 약한 기울기죠. 제가 이거 언덕배기 자전거 페달 이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위에 차트는 좀 더 강하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MBC 스타 100지수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100개 아파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똘똘한 놈이고, 탄력성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 더 세게 올라가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서울 전체, 이거는 서울 아파트의 대장 100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차이는 뭐냐면, 실거래가 지수는 2008년에 상투를 친 거로 나오지만 제 차트는 11월 2006년도에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버블 세븐이 무너졌고 이때는 노도강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많이 되면서 올라갔던 노도강이 반영이 많이 되고, 거래가 별로 안 되면서 급락을 했던 강남 3구를 비롯한 버블 세븐은 지수의 반영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지표는 여기 이때가 상투가 아니고 이때가 상투라고 나와요. 두 개의 차이점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시차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빠 달려 하는 시차가 강남 3구는 먼저 왔고 노도강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늦게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이 갔죠. 그 다음 요 막대 그래프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노란색 막대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산 거예요. 강남 3구만 일단 표시했어요. 강남 3구에서 법인이 개인한테 산 거, 그게 요 노란색이에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 2010년대 11년대를 보면은 이때 보면은 요 노란 거는 조금인데 하늘색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조금 사고 많이 판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인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법인 보유 물량 매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건설사가 뭐 30세대 뭐 40세대인 난로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짓잖아요. 이게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세대 빌라 이런 거 허물고. 근데 그거는 조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가 그 땅을 사버려요. 자기네가 그리고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 분양 이런 게 아니라 건설사가 자기 거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보유 물량 배도 이런 게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는 법인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찍어서 파는 거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해갖고 빵을 찍어서 파는 게 바로 이거예요. 법인 매도 물량. 자, 이거를 이제 이 중에서 말씀 잘못했네요. 그러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거는 순매수예요. 순매수. 그러니까 노란 거에서 파란 걸 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진한 파란색이 많게 돼 있죠. 어쩌다가 한 번씩 한두 달씩은 이렇게 매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이제 법인이 그 찍어서 파는 게 없을 때였나 보지. 보유 물량이 없을 때가 딱 그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집중적으로 빨간색이 삑삑 튀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법인이 파는 것도 있지만 노란 게 엄청 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빨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를 누적시킨 게 요 빨간 거예요. 계속해서 매도 계속 매도해요. 주나 사나 매도야. 왜냐면 찍어서 파니까 매도 하다가 이때는 멈췄어. 찍어서 팔기도 하지만 사기도 하네. 보세요. 파란 거는 계속 팔던 거 계속 팔어. 근데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노란 게. 그러니까는 똔똔이야. 즉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똔똔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찍어서 파는 거 빼면은 법인이 사고 팔구를 개인한테 했을 때 순수하게는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실제로 2016년부터는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합이라고 치지만 증감이 없다고 치지만 근데 2019년 초부터 보면요. 갑자기 오르죠. 팔기도 팔지만 찍어서 팔지만 갑자기 안 사던 법인들이 개인한테 엄청 사댄 거야. 그러니까 순매수가 이렇게 빨간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그래서 그걸 누적시킨 게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까지? 2020년 작년 7월까지.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710 대책, 613 대책, 710 대책 나왔죠. 이게 뭐예요? 법인한테 세금 엄청 두들기고 뭐 면제해 주는 것도 그냥 다 부과하고 대출도 이제 일반인이랑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법인이 꼼짝달싹 없이 이제 투기를 못하게 돼 있어. 개인한테 못 사요. 팔기는 팔아도 이제 사지는 못해. 뭐 사기야 사겠지만. 그러니까 순매도가 이제 막 팔대기 치는 거야. 작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데이터가 4월달이에요. 오늘도 들어봤더니 아직 발표 안 했어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3에 1, 2, 3, 4 10달이네. 10달 10달 연속 패대기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인지 늙은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강남 3구만인데 서울시는 더 심해요. 그동안은 100개씩 팔다가 400채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때 4월 달에. 그러면 제가 왜 이 물량이 물론 강남 3구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40한테 법인들이 팔았는지 투기 세력이 팔았는지 여러분들 법인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임대사업자예요. 개인이 이제 자기가 막 다주택 갖고 있다가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사업자 법인 등록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근로 물량을 이제 옮기고 아니면 거기서 새로 사거나 이랬기 때문에 이제 법인 물량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투기적인거나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판단 말이에요. 잔뜩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리고 개인들도 파는데 개인 누가 파냐면 40, 50대는 팔아요. 50, 60대는 팔어. 40, 50대는. 근데 30대 이하 이쪽은 그러니까 20, 30대 2030이란 말이에요. 2030 그거 엄청 사.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경험이 40, 50대가 더 많나요? 20, 30대가 많나요? 40, 50대는 IMF 때도 겪어봤고 서프라임도 겪어봤어요. 근데 20, 30대는 그런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경험이 없어.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고생했던 거는 겪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40, 50대의 물량을 20, 30대가 받아준 꼴이 됐어요. 근데 그 40, 50대가 언제 샀던 걸 팔겠어요? 우리나라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이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15년 갖고 있다 판 사람도 있을 거고 5년 있다 갖고 있다 판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8년을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판 물건을 보면은 2020년에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8년 전에 샀으면 2012년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가 15억이 돼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2012년에 부동산 바닥일 때예요. 그때 샀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년을 보유하고 파는 게 작년에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30이 산 거는 물론 그
사는 시점에는 이게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 솔직히 가치 평가를 못 해요. 또 만족하면은 비싸게 사면 어때? 문제는 나한테 판 그 40, 50대가 언제 사서 얼마에 사서 나한테 판지를 계산해 보면 8년 전에 산 거를 평균적으로 2배, 3배 수익을 내고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파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파는 것도 2021년이면 2013년에 사는 걸 파는 거야. 맞죠? 평균 보유기간이 8년이니까, 7.8년이니까. 자, 근데 이게 40대가 샀는지 20대가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계산하면 되잖아요. 저는 수치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엘리엇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매입자가 40, 50대가요. 비중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빨간 선이 40%예요. 40%. 원래는 전통적으로 20, 30대는 별로 안 샀어. 한 30%밖에 안 돼. 그리고 40, 50대는요. 보통 50%였어. 근데 이게 젊은이들이 2019년 이때부터 영끌들을 계속 패닉바잉을 하면서 한때 45%까지 갔어요. 준 게 40%야. 이해 가시죠? 40, 50대는 계속해서 팔고 이게 줄이고 30, 40대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8년 전에 산 거를 7년 전에 산 거를 파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작년에 사거나 올 초에 샀으면 올랐다고 좋아하겠죠. 수익이 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 평균적으로 7.8년 있다 팔 거 아니에요. 3년 있다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15년 있다 파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평균적으로 8년 있다 팠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에 샀다고 치면 2029년에 팔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평균 보유기간, 한국 사람의 평균 보유기간 계산하면.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서울 주택 가격이 10.3% 하락한다는 그 주산년 보고서 보셨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 올려드렸죠? 근데 아파트는 16% 빠진다고 그랬어요. 1.6배 빠진다고요, 빠지면.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 돈이면은 30% 빠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영끌, 패닉바잉을 했단 말이에요. 영끌이 뭐예요? 신용대출 받고, 저축은행 대출 받고, 마통 뚫고, P2P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돈이 20, 3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부채를 바짝 입게 갖고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나왔던 유동수 파티가 올가을에 끝난다. 이주열 총재가 나오잖아요. 목수, 대표적인 우리나라 목수 아니에요. 망치면 맨날 두들기고 못 박았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뉴스랑 관련된 제가 차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짧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뉴스를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엇 응원 좀 해주시고요. 댓글 항상 달아주세요만. 저는 항상 댓글 다 읽고 그 중에 반영할 거 있으면 다 반영을 하니까 안 읽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일일이 반영을 못 해드려도 항상 노력은 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Beautiful.